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현대 벨로스터 N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벨로스터 N 모델의 리뷰를 빨리 한 건 아니죠. 이 캐나다에서도 나오자마자 전량이 바로 팔렸을 정도로 희귀한 모델일 뿐더러 개인적으로는 아는 지인이 시승할 때 옆에 타보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승하는 건 처음이고 이 모델이 정말 궁금했던 차 중에 하나예요. 다행히도 이 차를 찾게 돼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읊어볼게요. 이 차 같은 경우는 2.0 터보 엔진이 달려있고요. 그리고 기어는 6단 수동 미션이 달려있는데 곧 8단 듀얼 클러치가 들어온다고 하죠. 그거는 곧 나올 예정이고, 하지만 현재는 수동 미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력수는 275마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차의 제로백 성능은 6.1초입니다. 그래서 이 275마력에 제로백이 6.1초다라고 생각하면은 6.1초라는 느낌을 딱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뛰어난 가속 성능은 아니다. 근데 뛰어난 가속 성능은 아니지만 굳이 이 차를 만들어냈다는 건 그 가속 성능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재미있고 아니면 이 차를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시승했던 포르쉐 케이맨 같은 경우도 이 차랑 똑같은 엔진 사이즈죠. 2.0에 물론 그 차는 마력수가 300마력이지만 실제 제로백 성능이 런치 컨트롤까지 합하면 4.7초까지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수동 미션 기준으로 하면 5.1초고요. 하지만 그 차는 듀얼 매스 타입의 클러치가 들어가 있어서 실제 가속 성능에서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봐도 마력수 25마력의 1초 차이면 사실 많은 차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이 차 같은 경우는 가속 성능을 중점적으로 만들어진 차는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그 가속 성능 외에 어떤 것이 이 차의 장점으로 다가올지 한번 느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차에 대한 많은 리뷰를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저도 참 궁금한 차였기 때문에 많은 리뷰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리뷰어는 차가 딱딱하다, 어떤 리뷰어는 차가 부드럽다, i30에 비해서는 부드럽다, 아니면은 직선길보다는 커브길이 많은 길을 운행했을 때 이 차에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제 머릿속에 종합적으로 좀 집어넣고 제 주관적으로 제가 느끼는 또 느낌은 어떤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차는 스팅 미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수동 미션의 시트 포지션을 맞출 때는 클러치를 쭉 바닥까지 밟고 맞춘 다음에 운전을 바로 시작하고 차를 출발시키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랑 액셀레이터에 답답하면 없어질 때까지만 뒤로 살짝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가는 운전 포지션이고요. 제가 운전을 시작하면 약간 뒤로 뺄 예정이에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트가 포근하네요. 근데 생각보다 바닥에 많이 붙어있는 느낌은 아니고요.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캐나다에는 이 벨로스터 N이 한 모델만 수입이 됩니다. 그 모델에는 가죽 시트 없고요, 선루프도 없고, 그리고 쿨링 시트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 열선 시트하고 열선 핸들은 있고, 이렇게 해서 한 모델이 들어오는데 이게 세차 가격이 한 35,000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값이 싼 편도 아니고, 한국이 차값이 비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벨로스터는 한국이 이 캐나다보다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각도 조절이나 앉았을 때 시트가 몸을 잡아주는 느낌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가죽 시트처럼 미끄러운 게 없어서 천 시트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몸을 더 고정시켜주는 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느낌이 좋고, 핸들 잠깐 보여드리면 핸들이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들어요. 텔레스코핑이 상당히 많이 돼요. 보면 그죠? 이게 들어갔을 때고 이게 나왔을 때고, 그래서 몸 앞으로 좀 더, 물론 이제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건 아마 어떤 한계적인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운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있을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동 미션은 핸들과 스틱이 가까울 때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 차는 한 뼘 정도 적당한 거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밑에 콘솔 부분을 또 올려서 제작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이쪽에 앞에 공간을 좀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었겠죠. 하지만 약간 한 요 정도만 올라와도 더 편한 수동 미션을 운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운전을 시작하면서 이 차가 주는 느낌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처음은 이 차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M모드의 커스텀을 통해서 모든 거를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엔진 파워라든가 트랜스미션 레브 매칭하는 부분, 그리고 LSD 부분, 이것도 이제 전자식 LSD입니다. 기계식은 아니고요. 그리고 배기 사운드, 요거를
각 뭐 배기 사운드도 3단계 조절할 수 있고 LSD는 2단계네요. 그리고 레브 매칭하는 거는 4개까지 조정이 가능하고 출력 부분도 3부분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모두 다 노말이 났습니다. 처음엔 다 노말을 놓고 운전을 한 다음에 좀 이따가는 제가 다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델 놓고 운전을 하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스틱 운전하네요. 네, 이 차는 클러치를 놨을 때 클러치가 만나는 부분이 적당한 위치에 있네요.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근데 요거는 테크니션한테 살짝 조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조정하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리고 이 기어가 들어가는 방식은 이게 예전에 케이블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드럽다기보다는 딸딱 이렇게 끊어져서 들어가는 느낌, 그런 변속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시야라든가 사이드 미러 이런 것들은 노멀해요. 룸미러를 통해 후방 시야를 볼 때는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뭐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레브 매칭을 다 껐는데 그 대신 히렌터는 가끔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껐는데 왜 RPM이 올라오지? 다 시킨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제가 히렌터를 할 건데 지금 이 차 악셀 페달은 브레이크보다 거의 같은 높이에서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생각보다 히렌터 치는 높이가 편하지만은 않아요. 오랜만에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해보니까 히렌토보다는 토앤토가 더 편하네요, 이 차는. 그래서 토앤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렌토라는 기술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차를 세우기 위한 기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브 매칭을 통해서 차의 자세 제어를 할 수 있고, 차가 그만큼 출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 다음 동작에서 차가 더 빨리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동작인데, 지금은 제가 오랜만에 또 운전을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밟을 때 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쟤 왜 설 때 히렌토 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연습 중이라는 거. 자, 이제 현재 노멀 모드에서의 차의 느낌을 알려드릴게요. 차는 정말 단단합니다. 묵직하게 단단하죠. 길이 약간 패였거나 이런 길을 갔을 때는 좀 이질감 있게 이런 약간의 충격으로 올 수 있고요. 작은 차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상당히 힘이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길에서도 약간 좀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고 아니면 때로는 좀 편하게 다닐 때는 노멀 모드가 상당히 느낌이 좋을 거로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한지 1열에 해당하는 거고 2열 시트에 타면 좀 튑니다. 뒷자리에 앉은 분들은 불편해요. 그래서 차를 어디 갈 때 3명 이상 뒷자리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상황에서는 뒤에 앉은 분한테 좀 불편해도 참아, 뭐 이 정도의 말 한마디 정도는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런 느낌은 터보에서 오는 느낌인데 저 RPM 때 터보 렉은 이 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굳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 터보에서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느낌이 드는 건 아니에요. 바로 차가 레브 매칭 할 때도 원하는 RPM 올려주고 하지만 살짝 그 텀이 있다라고 느껴진 정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이따 또 스포츠 플러스에 나왔을 때 또 어떨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다 노멀 모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상당히 평탄한 길을 가고 있고요. 도면도 그다지 나쁘지 않는 길을 갖고 있는데 일단 바닥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상당히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은 노멀 모드이기 때문에 머플러 사운드도 전혀 들어오지 않고 아주 조용한 상태로 가고 있는 중이라서 일반 벨로스터하고 차의 느낌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자, 잠시 차의 외모를 잠깐 볼까요? 외모는 4m가 살짝 넘는 그 길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2m 중반의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죠. 이 정도의 차 사이즈는 상당히 컴팩트하면서 무게중심 설계를 할 때도 그만큼 그 메이커에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사이즈라고 다들 말합니다. 이 차는 전륜구동이라서 앞에 엔진하고 트랜스미션도 다 들어가고 뒤에는 크게 무게가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서 연료통 이 정도밖에 없죠. 무게 배분 자체가 앞으로 많이 쏠려 있지만 실제 차 크기나 휠베이스 크기가 그 무게중심이 앞으로 많이 쏠려 있다고 해도 크게 자세 제어에 힘든 정도의 그런 설계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결국 무슨 뜻이냐면, 물론 이 무게중심에서도 정확히 무게 배분을 5대5로 맞춰서 운전자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차의 자세 제어를 도와주는 게 상당히 좋겠지만 대부분의 메이커에서 이 정도의 사이즈에는 크게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무게중심 이동이 그렇게 길게 일어나지 않고 서스펜션이나 여러 가지 다른 셰시를 통해서 빠르게 제어할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벨로스터 N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실제 주행하면 확실히 앞이 무겁다라는 느낌은 많이 듭니다. 특히 급하게 코너링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 차를 서킷에 갖고 가서 이 노멀 상태로 서킷에서 운전해 보신 분들은 딱 느끼셨을 텐데, 코너 자체를 늦게 진입하게 되면 언더스티어가 상당히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차가 솔직한 거죠. 앞으로 무게가 많이 쏠리면서 그만큼 앞바퀴의 그립을 이뤄내지 못하고 그 토크를 이뤄내지 못해서 계속 옆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만큼 좀 더 얼리 브레이킹을 해서 일찍 코너에 진입한다면 이 차의 특성을 감안할 때 탈출 속도가 더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어도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차의 외모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차의 특성을 볼 수가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뒤에 보면은 상당히 그 N만 갖고 있는 공정하고 독특한 스포일러가 있고, 그 스포일러 가운데는 F1 레이싱에도 사용한 라이트가 들어오죠. 브레이크 등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밑에 큰 지름을 보여주고 있는 머플러 팁이 구성되어 있는 양쪽 듀얼 머플러가 있고, 거기에 뭐 이 정도의 디퓨저를 가지고 큰 차의 에어플로우를 바꿀 수 있다라고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난 정도의 디퓨저가 들어가 있어서 뒤에서 딱 보면 어떻게 보면 레이스카를 연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외모적으로 봤을 때 컴팩트해 보이고, 차가 타이트하게 잘 움직일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힘이 셀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딱 들게 아주 이쁘고 멋있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휠은 235, 35에 19인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35에 30 시리즈이기 때문에 편평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서스펜션 자체가 부드럽다 하더라도 일단 휠 타이어에서 느껴지는 그 단단함은 운전자가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좀 전에도 이제 노멀 모드로 운전했을 때 이 차의 느낌을 단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그 서스펜션에서 오는 단단함은 아니에요. 차가 타이어가 편평비가 낮으면서 타이어에서 흡수할 수 있는 부드러움을 거의 느끼지 못한 정도의 단단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이질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뭐 거친路面을 다닐 때는 그렇다 쳐도 파톨이라고 해서 약간 파여진 길이라든가 뜻하지 않게 어디 모서리를 약간 지나갈 때, 아니면 연석이 약간은 각져있는 데를 지나갈 때는 충분히 노멀 서스펜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 뭔가 딱딱하게 딱 부딪히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서스펜션보다는 휠 타이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앞에 이제 뭐 에어로 다이나믹을 위해서 뭐 덕트 부분을 막아놨다거나,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 있어요. 범퍼 밑에 보면은 덕트가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근데 공기저항 계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막아놓은 부분인데, 실제 이걸 뚫어놓고 그 안에 공기를 잘 빠져나가게 하면 공기저항 계수가 더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반 이런 대중적인 차와 그리고 슈퍼카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반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덕트를 다 열어놓고도 그 안에 그 에어플로우 설계를 상당히 잘해서 상당히 낮은 공기저항 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보시면 헤드라이트가 참 독특해요. 벨로스터 N뿐만 아니라 일반 벨로스터도 멀리서만 봐도 벨로스터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LED 라이트로 구성된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가 촘촘히 다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벨로스터만의 아이덴티티를 이 헤드라이트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차의 M 모드로 들어가서 뭐 가장 강력한 것만 느끼면 되죠. 뭐 중간에 놀 일은 그렇게 많이 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레브 매칭은 끄겠습니다. 아, 킬까요? 레브 매칭 어느 정도 느낌이 오는지 한번 볼게요. LSD도 스포츠 켜고, 자, 사운드도 스포츠 플러스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고 운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또 내부를 한번 보면 상당히 견고해요. 그러니까 재질 자체도 저렴한 재질 느낌이 들지 않고, 이 가격대에 구성할 수 있는 뭐 괜찮은 재질로 되어 있다라고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플라스틱 이런 부분 좀 단단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추후에 이 차가 계속 생산이 되면은 이 부분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선글라스 홀더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필요할 때만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는 화장 거울이죠. 선바이저에 있는 거울에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정도 수납 공간도 상당히 크고요. 여러가지 USB나 파워 아울렛 외부 단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조 컨트롤도 직관적으로 바로 운영할 수 있게 잘 되어 있어요. 특히 저는 이렇게 온도하고 바람 세기가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나와 있어서 다른 거는 그때그때 바꿔도 되지만 요거는 급하게 바꿀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터치 스크린이에요. 확실히 이런 터치감이나 바로바로 움직이는 거는 한국차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빠르고 태블릿 PC를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주 좋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면,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노멀, 에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현대에서 지정해주는 N을 눌러서 이 차의 스포츠 플러스라든가 뭐 ESC도 끄고 뭐 레브 매칭도 켜고 이런 기본적인 N 세팅이 들어가 있고요. 한번 N을 더 누르면 제가 좀 전에 세팅한 것처럼 이렇게 커스텀 세팅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커스텀 세팅을 녹화할게요. 최고의 능력치를 보일 수 있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와 있고, 블루투스라든가 계기판에서 볼 수 있는 이 모드는 오디오 모드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캐나다에 수입되는 건 이거 한 종류예요. 더 추가할 수 있는 옵션 없고요. 인터넷 보니까 한 바닥 매트 정도만 추가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옵션은 옵션이라고 부르진 않죠. 자, 그래서 이제는 한번 또 재밌는 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벨로스터에는 이렇게 시동만 켜놓고 가만히 있어도 빨리 달려나가서 운전하고 싶은 느낌 줘요. 사운드 때문에 그런가요?
일단 스타트에서 올라가는 가속력을 한번 볼게요. 지금 파워트레인도 가장 높은 걸로 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가속력 자체가 막 뛰어나다 이런 느낌은 크게 없습니다. 이 차는 코너링 같은데 재밌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아 근데 코너링 돌아갈 때는 시트 안에서 몸이 좀 달아날 거를 걱정하지, 이 차가 운전자가 느꼈을 때 무조건 이건 버틴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는 전혀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주 잘 붙들고 가고 있고요. 이게 근데 일반 길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서킷에서는 좀 다릅니다. 서킷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을 갖고 코너 진입을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타칠 속도가 완전히 떨어져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일반 공도에서의 주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가 레브 매칭을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레브 매칭의 느낌은 되게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브 매칭이 자기가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속하는 타이밍도 다르고 기어를 낮출 수 있는 타이밍도 다르고 변속하는 그 속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벨로스터가 해주는 레브 매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되게 빠르고 되게 정확해요. 하지만 저는 좀 더 길게 눌러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손으로 표현을 해드리면 악셀을 얘는 퉁 치는 느낌인데 저는 둥 하고 밀어주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은 약간은 좀 늦더라도 변속 타이밍을 좀 맞춰주고 그리고 변속하는 속도도 좀 이질감 없이 할 수 있는, 특히 차와 많이 친해지지 않았을 때 그렇게 이제 하곤 하는데 벨로스터는 아주 정확하고 민감하고 심지어는 셀링을 2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브 매칭을 위해서. 그 정도로 좋은데 제 스타일에는 맞진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머플러 자체 부하가 걸렸을 때 그 사운드는 팝콘 튀기는 소리까지 들어와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대략 한 2500rpm인데도 상당히 이거보다 더 높은 rpm으로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레브 매칭을 켜도 제가 히렌토를 하니까 레브 매칭이 작동이 안 되네요. 다시. 사운드도 좋고 차 정말 재밌어요. 핸들링 자체도 주차할 때는 약간은 좀 무거운 정도 느낌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차가 달려나가고 고속에서 아니면 고RPM에서 컨트롤하기는 상당히 적당하게 느낌이 와요.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 단단해서 진짜 핸들을 꺾기 힘들 정도의 느낌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차에 회전할 때 핸들링도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를 더 재밌게 타라는 세팅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서스펜션은 노멀 모드하고 큰 차이는 없네요. 일단 LSD가 작동하는 것 자체도 제가 크게 코너에서 스핀을 내거나 하질 않았기 때문에 이질감으로 다가오는 건 없었고, 차를 가지고 서킷을 가거나 고속주행을 할 때 약간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직선이나 아니면 직선에 가까운 커브길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좀 더 고속 코너링을 들어갔을 때 노면이 상태가 안 좋아서 차가 바운싱을 할 때는 그립을 살짝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이어 문제가 아니라 차의 설계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차가 바운스를 눌렀다가 약간은 올라갈 때 그립을 계속 지키기는 쉽진 않죠.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쉽게 말하면 골프 R 같은 경우는 범프가 있어도 그립을 놓치진 않는데 이 차는 살짝 놓치는 부분은 있어요. 요거는 감안을 하시고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코너 들어갈 때 브레이크, 히렌토, 그리고 토크 살려서 지금 LSD 작동했어요. 이거 되게 특이해요. 지금은 언더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악셀을 꼭 밟았는데 살짝 왼쪽 바퀴를 더 밀어주는 듯이, 그러니까 운전석에 있는 바퀴를 더 토크를 주듯이 감아서 차를 안으로 끌어줬어요. 벨로스터 N에 있는 이 LSD 장치라고 느껴졌습니다. 이거 상당히 좋네요. 근데 제가 생각한 차의 반응에 반대로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처음 타보고 이 차를 즐기려고 했는데 이미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나요, 머릿속에. 그래서 좀 더 다른 걸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크게 다른 건 없었나요? 네, 아무튼 개인적인 느낌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속력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좀 더 잘 나가게 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차의 움직임은 이 차의 사이즈나 이 차의 휠베이스, 차의 넓이, 높이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충분히 이 정도 사이즈가 낼 수 있는 차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극한 상황에 운전할 때, 서킷이나 아니면 고속 드라이빙을 할 때는 약간은 운전자가 제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상의 어느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이 차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컨트롤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이 차를 갖고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핸들링, 시트 포지셔닝, 이 차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 편의사항들 이런 거는 다 중간 이상이에요. 그래서 수동 미션이 어색하지 않으신 분들, 편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타고 다니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이 차를 좀 더 서킷에서 과격하게 운전을 하고 싶으시면 약간의 튜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체 튜닝도 그렇고, 끼워져 있는 피렐리 P0 타이어만 해도 타이어가 상당히 고가의 타이어고, 이보다 더 좋은 타이어를 장착하기 위해선 좀 더 돈을 많이 쓰셔야 할 거예요. 서킷을 정말 자주 가실 분이라면 저는 타이어 교체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차의 가속력은 점화 타이밍의 변경이라든가 터보 부스트업의 변경이라든가 기계적인 변형 없이 소프트웨어를 약간 변형을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매핑하는 거죠. 매핑을 통한 튜닝을 하면 어느 정도 가속력은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매핑을 잘못하면 애프터 서비스도 받을 수 없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저는 출력적인 부분은 크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굳이 원하신다면 터보지만 자연흡기가 갖고 있는 튜닝, 예를 들어서 흡기 필터를 좀 바꿔본다든가, 아니면 지금 흡기 필터를 싸고 있는 박스를 좀 더 오픈형으로 해서 프레시 에어를 바로 그 흡기에 달 수 있게 형태적으로 좀 튜닝을 해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만 튜닝을 해도 서킷에서 아니면 일반 길에서 더 재미있고 오히려 더 완벽하게 탈 수 있는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이 차의 운동 특성상 트렁크에 약간은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면 좋을 거란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 반면에 연비가 상당히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의 선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를 좀 더 재밌게 타려면 트렁크에 대략 한 40kg 정도 무게를 싣고 다니면, 물론 이제 고정을 해야 됩니다. 막 움직이면 안 되고, 그거를 이 시트 바로 뒤쪽에 있는 트렁크에 위치해서 그 무게를 달고 있으면 더 안정적이고 더 재미있는 운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제가 궁금해했던 벨로스터 N을 타보게 됐습니다. 이거 말고도 i30N도 있죠. 그 i30N도 타고 싶네요. 하지만 북미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 참 안타깝습니다. 벨로스터 N만 해도 현대가 추구하는 N의 느낌 충분히 저는 느낄 수 있었고요. 아직은 좀 출력적인 부분과 그리고 약간의 그 채시 설계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을 한다면 더 완벽한, 오히려 AMG를 더 능가하는 그런 차로 탄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해줄지, 그게 언제 그렇게 해줄지는 궁금사항이에요. 저도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현대는 제네시스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N에는 약간 주춤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 이제 8단 듀얼 클러치가 나와서 이 차에도 장착이 되고, 수동보다는 오토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차의 수요가 좀 더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찾게 된다면 메이커 쪽에서도 생각이 바뀌어서 더 N에 투자를 많이 하고 더 스포츠카다운 차를 더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차를 타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께 또 이 차를 타게 해주는 기회를 저한테 주시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물론 이 차를 또 직접 지원해주신 짐페리슨 현대자동차 딜러십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